사춘자 그래서 이름이 상중하로 가서 이게 셋째인 줄 알았는데 아니군요. 자, 보자. 적혈구고요. 얘가 하는 역할이 우리 몸에서 산소를 운반해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얘가. 근데 얘가 둥근둥근 모양으로 생겼잖아. 그치? 둥근둥근 모양으로 생겨서 얘가 산소를 운반해주는 데 있어서 최적화되어 있어요. 어떻게 최적화되어 있냐면 둥근 모양을 갖고 있죠? 둥근 모양을 갖고 있어서 혈관을 잘 통과할 수 있어요. 혈관을 쉽게 통과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가 움펴서 표면적이 커요. 표면적이 커서 역시 산소 운반을 잘 할 수 있어요. 자, 종합해 본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적혈구는 둥글둥글한 모양이고요. 가운데가 움푹 패어 있어서 표면적이 커요. 그래서 산소도 운반 잘하고요. 그 다음에 혈관도 대단히 잘 통과할 수 있어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적혈구를 만드는 유전자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 거야. 유전 정보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적혈구가 이따구 모양으로 생긴 거죠.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그럼 이거 혜원이한테 물어보자. 혜원아, 이게 뭐야? 뭐라고? 납? 낫이죠. 낫이란 말이야. 낫이고. 자, 그럼 보자. 딱, 그 다음 또 보자. 이거 낫이야. 낫이 어디다 쓰는지 알 거고요. 그 다음에, 저기, 혜원이, 이건 뭐야? 오, 어떻게 알았지? 예. 남도구 기억자 알아요. 그쵸? 예. 대단한 친구야. 자, 요게 납 모양 적혈구입니다. 책에 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책 페이지 어디 보시냐면, 페이지 28페이지 보십시오. 예. 난 영어를 좀 하잖아. 그래서 또 필기할 때 이렇게 써라 또. 예. 이거 엄마가 보시는. 나대지 마시고요. 예. 이 영상도 보실 거예요. 나대지 마시고요. 예. 자, 나대지 마시고요. 남모양 적혈구입니다. 남모양 적혈구. 얘가 생긴 모양이 반달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얘 특징 한번 정리해 볼까? 얘네는 남모양으로 생겼단 말이야. 남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럼 혈관 통과 제대로 될까 안 될까? 혈관 통과 제대로 못해요. 혈관 통과 제대로 못하고요. 그 다음에 표면도 상대적으로 작아요. 표면도 또 좀 작고요. 그래서 산소를 운반하는 능력도 매우 낮은 편입니다. 얘는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정상적인 적혈구와 남모양 적혈을 봤을 때 어떤 게 생존에 좀 더 유리할까? 이게 좀 더 유리하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굉장히 심각한 빈혈에 시달립니다. 빈혈에 걸려서 대단히 좀 어려워요.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빈혈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정상적인 경우는 얘가 유리하고 얘가 불리해요. 그러면 우리 한국처럼 이런 환경에서는 정상 적혈구가 유리할까, 남모양이 유리할까? 정상 적혈구가 유리해요. 그래서 얘는 조금밖에 없단 말이야. 그런데 말이야, 이 남모양 적혈구가 산소를 제대로 운반하지 못해. 그러니까 이 안에 산소가 많이 없는 거야. 여기는 막 헤모글로빈이 막 있으니까 산소 어마무시하게 운반할 수 있는데 얘네는 제대로 운반할 수가 없어요. 여기 산소 농도가 매우 낮은데 이 적혈과 관련된 질병 중에서 말라리아라고 하는 질병이 있어요. 더운 지방에서 주로 곤충에 의해서 전되는 질병인데 말라리아라는 질병이 있거든. 말라리아는 놈이 어떤 놈이냐면 모기나 이런 곤충에 의해서 우리 몸에 전되는 건데 말라리아가 요 속에 들어가요. 요 속에 들어가서 산소를 훔쳐 먹어요. 말라리아가. 근데 여기 안에는 산소가 많지. 여기 안에는 산소가 조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라리아가 이 안에 들어가면 살 수 있어 없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빈혈에 걸리긴 하지만 워낙 이 적혈구 안에 산소가 없기 때문에 말라리아가 여기서 살지를 못해요. 얘는 특징이 말라리아 내성을 갖고 있어요. 얘는 말라리아 내성이 없죠. 말라리아에 대한 내성이 없어요. 이렇게. 근데 우리 한국은 말라리아가 없으니까 굳이 말라리아가 내성이 있어 없어가
말라리아에 내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뭐 중요하진 않아요. 그렇죠? 어차피 없으니까. 근데 아프리카 한번 봐봐. 아프리카는 잠깐만요. 약간 여기 빈혈이 걸린 거 불편하겠네. 근데 말라리아 안 걸려. 오, 게이드 그러겠지. 그렇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똑같이 아프리카 출신인 흑인을 가지고 흑인을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똑같은 유전자 구성을 갖고 있겠죠. 대부분의 비슷한 유전자 구성을 갖고 있는데, 그 옛날에 그 노예선에 팔려서 그러니까 북아메리카죠. 북미 쪽으로 팔려간 흑인들하고 그냥 아프리카 쪽에 있는 그냥 흑인들을 한번 조사해봤어요. 그랬더니 북미 쪽에는 남모양 적혈구 비혈증 환자가 대단히 적고요. 아프리카 쪽에는 남모양 적혈구 비혈증을 가진 사람이 대단히 많아요. 상대적으로. 왜 그러냐면 이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을 가진 것이 아프리카 쪽에는 생존에 어떨까? 유리하다는 말이야. 근데 미국이나 캐나다 쪽에는 말레리아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이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생존에 불리한 쪽으로 진행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쪽은 숫자가 적고요. 아프리카 쪽에는 많다는 얘기야. 이런 걸 바로 뭐라 불러? 자연 선택이라 불러요. 그래서 이해되십니까? 일부러 남으면 적혈구를 만들진 않습니다. 만들 수 있어요. 유전자를 이렇게 바꿔서. 그러니까 유전자에 염기 하나가 빠져도, 그러니까 염기가 하나가 바뀌어서 만들어진 것이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에요. 염기 하나가. 오류가 딱 하나가 만들어졌어. 그래서 생긴 것이 바로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페이지 28페이지 보면 자료 분석이 있네요. 자료 분석이 있고요. 굉장히 친근하죠? 예. 한번 읽어봅니다. 허리케인으로 인한 도마뱀 개체군의 자연선택. 다 읽어보셨나요? 그 도마뱀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위급한 순간에 꼬리를 자르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마뱀 꼬리 자르고 이게 다시 생기니까 와 좋겠다 막 이러죠. 근데 그 도마뱀이 계속 자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평생에 꼬리를 딱 한 번 자를 수 있어요. 한 번 자를 수 있고요. 일단 꼬리를 자르게 되면 굉장히 수명이 단축돼요. 수명이 단축되고 그 꼬리가 원상복구되진 않아요. 약간 좀 작고 좀 엉성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도마뱀의 꼬리를 자르는 것은 도마뱀 입장에서 봤을 때 뭐야? 필살기야. 평생 딱 한 번 써먹을 수 있는 필살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그 도마뱀 꼬리가 만들어지는 것을 좀 계속 연구를 해서 재생의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대단히 발달돼 있어요. 재생의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상처 났을 때 그 상처가 빠르게 아물게 되고 또 우리가 몸에 상처가 깊게 되면 흔적이 남게 된단 말이야. 이걸 이제 완벽하게 다시 복구하는 그런 기술이죠. 그래서 재생의학이라 부르는데 그런 쪽에서 많이 이런 도마뱀을 연구를 합니다. 저기 도마뱀 꼬리. 그것도 많이 연구해요, 지금. 예. 자, 28페이지에 중요 개념 체크가 있습니다. 자, 한번 체크하시고요. 다 했어? 왜 안 해? 다 했어요? 너 안 하면 모자 벗긴다. 뭔데? 염색했어요? 선생님 모르니까. 내 머리 짧은 게 뭐가 문제라는 거야? 머리가 짧은 거고. 선생님 머리 짧으신 거 아니에요? 그래. 학교 그래서 누가 제일 머리 짧지? 내가 제일 짧나? 승우가 제일 짧나? 승우는 내 머리가 비슷하잖아. 저희 담임 선생님 훨씬 짧으시죠. 여기 다 머리 길어요. 그쵸?
형, 너 머리 짧은 거 아니야? 너무 슬퍼하지 마. 아, 빨리 한번 해봐. 한번 하면은 이제 후회할 거 없어. 다음 주에는 갈게. 다음 주에 안. 아, 별로 궁금해하지 않아, 사람들이. 그래. 자, 1번부터 한번 보자. 답 체크하겠습니다. 기억은 변이, 니은은 유전자. 2번은 자연 선택. 자,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생물의 진화가 나오네. 어머, 이거 우리 아까 배웠던 거잖아. 그쵸? 자, 찰스 다윈. 자, 철수. 자, 철수의 진화를 한번 보자. 자연 선택설. 선생님 저번에 과학 문제 그 찰스 당했었는데 철수 당했어요. 어떻게? 아, 그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저기 샤를 법칙 나오죠? 샤를. 배우죠? 온도 변화에 따라 기체 부피가 바뀌는 거. 2학년 때 배우나요? 아, 그게 저기 샤르의 법칙인데 샤르는 프랑스 사람이에요. 그 영어식으로 발음하면 어떻게 되지? 찰스가 되고요. 그래서 영어로는 이렇게 찰스 로우로 배워요. 근데 우리 버전은 한 뭐야? 철수의 법칙이 됩니다. 철수의 법칙. 선생님 지금 헷갈리게 생겼어요. 예, 그래서 아마도 혜원이가 시험 문제 철수의 법칙 이렇게 쓰겠죠. 아, 소리 없나요? 예, 좀 학군이 좋은 동네는 서수영을 안 냅니다. 학교에서. 민원 들어올까봐. 예. 자, 자연선택 한번 보자. 자, 과잉 생산. 생물은 살고 있는 환경 조건이나 먹이에 비해 많은 자손의 수를 낳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자손들 사이에서 변이가 있겠죠? 각각의 형제 차이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생존 경쟁을 벌여요. 먹이 경쟁, 서식 공간, 배우자, 생존 경쟁을 벌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야. 자연선택. 환경에 좀 더 적합한 변이, 즉 형질을 가진 개체가 살아남는 거죠. 나머지는 도태되는 거야. 그래서 진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진화론입니다. 밑에 기린 나오죠? 봐봐요. 목이 짧은 기린. 예, 똑같죠. 목이 긴 기린하고 목이 짧은 기린이 있었고요. 나대지 마시고요. 예, 생존 경쟁합니다. 그럼 목이 긴 기린이 살아남고 혜원이처럼 목이 짧은 기린은 도태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나처럼 목이 긴 기린만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이론이 바로 자연 선택설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30페이지.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갈라파고스 군도의 핀치테인데, 어쩜 이렇게 책에 있는 그림과 내 그림이 이렇게 똑같지? 예, 나도 놀라울 정도네요. 자, 그래서 이것도 한번 눈으로 훑어보면 됩니다. 한번 쑥 훑어보면, 어떤 건지 금방 이해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플러스 강의에 보면, 파이어 드래곤 시어리가 있죠. 그것도 한번 읽어봅니다. 파이어 드래곤. 시어리. 그쵸. 네이티브 스피커 발음으로? 띠로리. 자, 그 다음에 중요 개념 체크 이것도 진행합니다. 이거 어디서 팔아요? 몰라요. 선생님이 사시는 근데 벌써 난 3, 4년 동안 계속 쓴 거라서 어디서 파는지 몰라요. 학원에서 주는 것 같아요. 펜, 보드마카. 왜요? 좋아요? 아니 저희 교회 보면 이렇게 하면 전체가 그 칠판이 다. 그러니까 네가 그걸로 낙서하고 다닌다고? 낙서만 해서 이걸 다 못 쓰죠. 그럼 너 그림 그려 그걸로? 정면에 다 채우냐고? 그 약이 안 될 거예요. 자, 중요 개념 체크 봅니다. 3번 진화. 자, 4번의 기억은 생존 경쟁, 니은은 자연 선택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31페이지. 현대의 진화론인데, 그냥 말로 잠깐 설명할게요. 자, 현대 진화론은, 이게 자연 선택설만 가지고 진화 과정을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현대 유전학에서는 진화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유전자 풀의 변화라고 생각해요. 유전자 풀이 뭐냐면, 어떤 한 집단 내에서 그 집단들이 갖고 있는 유전자의 전체 집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이 짧은 유전자가 있고 목이 긴 유전자가 있다. 진짜. 그래서 처음에는 목이 짧은 유전자가 메이저였어요.
그 다음에 목이 긴 유전자가 많이 넣었단 말이야. 근데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그 빈도 자체가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목이 짧은 유전자는 점점 없어지고 목이 긴 유전자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기내 목이 길어진 쪽으로 진화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유전자 빈도 자체, 그 빈도 자체가 바뀌는 것이 어떤 한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바뀐다. 뭐 유전자 이주, 유입, 자연선택, 돌연변이, 유전자 부동, 뭐 그다음에 선택적 교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유전자의 빈도가 바뀐다. 이게 바로 현대의 진화론이고요. 이걸 수학적인 체계로 보여준 사람이 하디 바인베르크의 법칙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하디는 수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진화 과정을 설명할 때 한 수학자가 굉장히 큰 공헌을 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하디야. 바인베르크라는 사람은 생물학자고요. 하디는 수학자야. 그래서 그 하디라는 수학자가 굉장히 중요한 도움을 줍니다. 바인베르크한테 진화를 설명할 때 수학적인 도움을. 그래서 그 하디가 줬던 수학적 도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수학적 도움을 줬는지. 예, 이거 이해할까 여러분들 이거 이해하지 못할까봐 걱정되는데 너무 수학이 좀 어려운데. 이거 이해 못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유전자 빈도예요. 유전자 빈도인데 이걸 설명도 시간 길어지니까 그 하디가 이거를 알려줬어요. 바인베르크한테. 모르겠어요. 이걸 적용 못해. 저거 시카를 알려줬다고. 그러니까 어떤 스토리냐면 바인베르크가 유전을 연구한 사람이야. 근데 이게 유전이 어떻게 들어가지? 이거 머리가 복잡해서 계산이 안 되네 막 그랬거든.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네. 교수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김치찌개 먹으면서 된장찌개 먹고 교수 식당에서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김치찌개, 된장찌개, 떡볶이 먹으면서 매워 막 이렇게 먹으면서 막 김치찌개, 된장찌개 먹으면서 이게 진화를 설명하는데 이게 수학적으로 잘 설명이 안 되네. 어쩔 TV 막 이러고 있었어. 근데 그 옆에 테이블에서 수학과 교수인 하디가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 자식들이 저 생물학과 교수 같은데 왜 이렇게 무식하지? 그 수학을 이렇게 하면 되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 수학을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은데 해가지고 답답해가지고 냅킨에다가 이 공식을 써서 바인베르크가 밥 먹을 때 툭 던져주고 그냥 나갔어요. 그랬더니 바인베르크가 보고 뭐야 저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욕을 했겠죠. 그리고 이제 집에 다시 교수 연구실에 와서 종식을 보니까 이런 공식이 써져 있는 거야. 이게 뭐지? 이게 이렇게 적용하면 되겠네? 하고서 하디 바인베르크의 법칙을 완성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그 생각을 못했던 거죠. 생각을. 그래서 그걸 하디 바인베르크 법칙이라고 하는데 여기 나오나? 여기 우리 책에는 내용이 안 나오네요. 예, 그 내용이. 예, 적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2페이지 봅니다. 32페이지. 자, 요거는 흰색 도화지의 네 가지 색깔. 레드, 블루, 옐로우, 화이트. 털실 구슬 10개 준비하고요. 4명이 눈을 감았다가 뜨면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 한 개씩 집어내는 과정이야. 예. 5회 반복해. 그럼 눈에 잘 띄는 것만 밖으로 빠져나가 버리겠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 사람이 골라내는 것이 바로 뭐야? 새가 되는 거고 이것들이 바로 벌레의 색깔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새의 눈에 잘 띄는 색깔을 띤 벌레가 다 잡아먹혀 버리겠죠? 반면에 잘 눈에 띄지 않는 벌레만 살아남아서 유지가 될 수 있겠죠? 네, 그것도 자연선택에 대한 얘기고 아까 했던 얘기랑 비슷한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그러면 요거 32페이지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시고 33페이지 6문제밖에 안 되네요. 예, 요거 한번 간단하게 풀어봅니다. 아주 쉬워요. 자, 33페이지 지금 right now 지금 풀어봅니다.
뭐야? 처음 가는 데가 미용실 다른 데 가는 데 자, 다 풀었나요? 답 체크해볼까? 1번, OX55. 1번, OX55. 2번에 25. 3번에 털실 구슬의 다양한 색깔은 개체 변이. 그냥 도화지 색깔은 환경. 한번 노란색 털실 구슬이 노란색 도화지에 많이 남아있는 것은 환경에 잘 적응한 개체가 생존 경쟁에 유리하다. 생존 경쟁에 유리하다. 5번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6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 자, 10분 정도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